검찰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되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검찰 조직이 긴장하기 시작했죠. 왜냐고요?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건 검찰이 쥐고 있던 권력의 흐름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감춰왔던 관행과 비밀이 드러나고 특권의 성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그냥 사면이 아니에요. 명단을 보면 누가 들어갔나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까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8월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 총 2188명의 사면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노동자, 서민까지 딱 들었을 때 골고루 섞였네 싶은 구성이죠.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수 진영 인사도 들어갔습니다. 정찬민, 심학봉, 홍문종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경제계에도 큰 이름들이 보입니다.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한때 뉴스에 자주 나왔던 이름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노동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파업하다 처벌받았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184명, 그리고 생계가 운전인 사람 440명, 소액연체로 경제활동이 막혔던 324만 명에게도 신용회복 지원을 해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의 숨통을 틔우겠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사면이라고 하면 주로 권력자 봐주기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엔 여야 인사, 서민, 노동계까지 전부 넣었죠. 그럼 이건 단순히 누구 풀어줬다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큰 그림의 한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안에 권력판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광복절 특사는 그냥 풀어주기 명단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딱 한 사람이 머릿속에 크게 남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정치인이 아닙니다. 검찰이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굳어지고 속으로는 이 사람만은 안 된다라고 할 만한 인물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돌아오면 검찰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권력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힘,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권한이 하나둘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이 사람이 차기 검찰총장 1순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방식이 뿌리부터 바뀔 수 있어요. 마치 오래된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낡은 벽도 허물고 배치도 새로 하듯이 검찰의 판도 완전히 새로 짜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는 이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민들, 특히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최고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광복절 특사는 단순히 형을 면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라 돌아가는 판 자체를 새로 짤 수도 있는 사람을 다시 무대에 올린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얘기해 볼까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나라 검찰 이야기를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옛날 군사독재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검찰은 그냥 법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었어요. 정권이 저 사람 잡아와 하면 바로 수사하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모른 척 덮어버리는 말 그대로 정권의 칼이었죠. 문제는 민주화가 된 뒤에도 이런 습관이 쉽게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은 여전히 자기 힘을 꽉 쥐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가게 주인이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자기 마음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라는 개혁 시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검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마치 고인 물을 휘저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요동치는 것처럼 엄청난 반발이 나왔고 결국 큰 변화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재인 정부였어요. 여기서 드디어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나누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만들었죠. 이건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한 사람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준비하는 건 불공정하니까 일을 나누자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절엔 이 흐름이 거꾸로 갔습니다.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다시 커졌고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은 줄줄이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이쯤 되면 검찰 개혁은 그냥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 개혁의 얼굴이었던 한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사람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 안에 검찰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이름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최강욱은 그냥 국회의원, 그냥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권력의 잘못된 부분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이건 고쳐야 한다면서 제도부터 바꾸자고 나섰던 사람이죠. 당연히 검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 대문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뜯어 고치려고 하면 집주인이 발끈하듯이 검찰은 온갖 방법으로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수사도 하고 재판에도 세웠죠. 결국 그는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정치 활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에 이 사람이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사면은 형벌을 없애주는 거고 복권은 공직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최강욱은 언제든 다시 정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검찰이 가장 원하지 않는 자리, 즉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술렁입니다. 혹시 진짜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검찰은 최강욱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만은 안 된다, 큰일이다 수준이거든요. 첫째, 개혁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말로만 개혁하겠다 하는 정치인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제도를 바꾸고 검찰 권력을 줄여본 경험이 있어요. 즉, 책상머리에서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본 사람이죠. 둘째, 검찰 권한을 확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검찰 입장에선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대검찰청 권한을 줄이고 검사 인사 제도를 손보고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나누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잡아오고 재판 준비까지 다 하는 걸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되면 검찰이 지금처럼 모든 걸 다 줄 수 없게 됩니다. 셋째, 과거의 일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와 부딪혔던 검사들, 정치 편향 수사를 했던 사람들. 그동안은 조용히 넘어갔지만 최강욱이 총장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치 예전에 잘못한 사람이 이제는 감사위원장이 돼서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만 봐도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최강욱만은 검찰총장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 중에서는 그래서 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검찰이 가장 무서워하던 사람이 돌아왔고 이제는 그 사람이 검찰의 맨 꼭대기에 앉을 수도 있다. 그 순간부터 오래 굳어있던 판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방을 다시 배치하듯이요. 물론 갈등은 있겠죠. 하지만 변화 없는 평온보다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된 개혁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공정의 회복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단순히 사람을 풀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면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그동안 법 위에 군림했던 검찰 권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죠. 최강욱 전 의원의 복귀는 그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돌아오면 과거에 은폐됐던 부당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게 만들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우리는 권력 위에 권력을 내려놓게 만들고 정치와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깜짝 놀랄 뉴스를 전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